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 우리가 애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애들보다도 우리 50대, 60대가 가장 명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50대, 60대에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겨요? 퇴직금이 생긴다. 그걸 노리는 사기꾼들이 주변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당해요? 아는 사람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친구한테. 퇴직하고 심심하다고 검증되지 않은 모임이나 의미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곳에는 가지도 마세요. 거기 가서 알게 된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뭐가 돈이 된다더라, 그런 사기꾼들 말에 혹해서 홀랑 퇴직금 날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오래된 친구가 제일 무서워.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한테 당했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경우도 많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왜 사기를 당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뭔가 준비된 것도 없었는데 50대 중반이 되면 은퇴해야겠다. 아우, 언제까지 일해야 돼.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일 안 하면서 평생 놀고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일확천금, 인생 한방, 그냥 막연하게 돈 많이 벌고 싶다는 허황된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평범한 직장생활. 자발적 노예라고 하죠. 저는 직장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돈을 벌고 싶었으면 뭘 했어야 돼요? 돈 버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죠. 아이템을 연구하거나 고객을 모으거나 이런 실질적인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난 50대 중반부터 놀 거야. 난 60대 들어서면서 은퇴할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제가 사기당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 석자로 돈을 벌면서 안정적으로 은퇴를 하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빠짐없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제가 영업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개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도, 보험 설계사 일도 말이죠. 그래서 사업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돈 버는 방법이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책이 돈 버는 분야에서 엄청 유명한 책입니다. 부의 추월차선. 책 이름부터가 뭔가 돈 버는 비법서 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을 해라, 사업 시스템을 갖추고 투자를 통해 수익을 만들자,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빠르게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의 핵심되는 내용 중에 곱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 자루 팔았을 때 100원이 남는 볼펜이 있습니다. 이걸 100자루를 팔면 100원 곱하기 100자루 곱하기죠. 10,000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100원보다 더 많이 남는 물건을 팔거나 더 많은 수량을 파는 거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익이 많이 남는 물건을 많이 파는 거예요. 이익과 판매량, 이 두 가지 모두 동시에 향상시키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3, 4, 5, 그 이상이 되는 게 바로 곱셈의 법칙. 그런데 이 성장을 만드는 요인이 이익과 수량 두 가지만 있나요? 기술력, 서비스 품질, 제품 홍보,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다른 영역이지만 이것들이 곱해져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 곱셈의 법칙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책 이제 안 읽으셔도 돼. 이게 다예요. 제가 요약해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의 내용이 꼭 돈 버는 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퇴직과 은퇴 준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곱셈의 법칙, 맞는 말이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곱셈이잖아요. 각 항목들이 좋아짐으로써 결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지만 반대로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에 0이 들어간다는 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수백, 수천, 수억이 곱해지더라도 결과가 0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해도 한 개만 0이 되면 그냥 빵이야.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거 너무 무서운 법칙인 거야. 왜? 우리 은퇴 준비도 마찬가지로 곱셈의 법칙이거든요.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현금이 필요합니다. 모아둔 돈. 두 번째, 절약. 외식부터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보험비 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됩니다. 세 번째, 수익.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놨더라도 채우는 거 없이 곶감을 빼먹기만 하면 몇 년 못 버팁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일 안 하고 놀면 금방 늙어요.
네 번째, 주거, 집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자기 집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월세는 이제 피해야 되는 나이대예요. 집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놓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 건강이죠. 60대가 되어도 건강만 하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면 40대, 50대라도 아무것도 못해요. 현금, 절약, 수익, 주거, 건강, 이 5가지가 행복한 은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곱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모든 것이 0이 된다. 퇴직 후의 삶이 너무 비참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준비해야 된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50대, 60대한테 나중에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돈, 현금. 어떻게 해야 은행 이자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모은 돈은 예금에, 모아가는 돈은 적금으로 매년 이 돈을 예금으로 뭉쳐줘야 된다. 은행이 가장 안전한 저축 방식인데 조금 더 수익률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축의 성격을 가진 보험이나 비교적 안전한 투자 상품인 금투자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다. 착실하게 저축해야 됩니다. 세상에 말이죠. 이유 없이 나에게 일확천금의 기회가 오는 일은 없어요. 인생 한 방이야 하는 마음 가지시면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퇴직금 다 날리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잘 모으는 게 중요하고 이 돈을 잘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정말 귀신같이 퇴직금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 사기꾼들을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절약. 행복한 노후 매뉴얼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절약하는 방법으로 소비 패턴을 확인하고 한 달 지출 금액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전기세, 가스, 월세 이런 관리비, 교통비는 잘 줄어들지가 않아요. 집세는 어때요? 갑자기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달 대출 이자를 깎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통신비와 보험료, 외식비 정도가 될 겁니다. 알뜰폰으로 바꾸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전문가에게,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서 줄이세요.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고정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외식비도 요새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집밥을 해 먹으면 확실히 절약이 되더라고요. 대신 몸이 부지런해야겠죠. 삼시세끼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긴 하지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수익. 영원한 직장이 있나요? 나를 영원히 써주겠다. 내가 그만할게. 할 때까지 일을 시켜줄게. 이런 회사가 있다면 평생 충성을 다해서 다니세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그렇지 않다면 퇴직 후의 돈벌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막막하다는 말 가끔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뜻을 정확히 모르고 쓰신 거예요.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막막하다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인생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노후 대비 유망 자격증을 소개하는 책에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능직 자격증이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아요. 기능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장 경험이 쌓여야만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또 자격증과 경력이 있다고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생기나요? 결국엔 영업력도 필요합니다. 어느 팀에 소속이 되거나 직접 고객에게 일을 따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쉬운 게 없죠? 원래 돈 버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걷어치웠을 때 나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주거. 집이죠. 지금은 국가 제도 자체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은 앞으로 폭락할 거다라고 믿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실제로 어느 동네 부동산 값이 확 떨어졌다. 이제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손해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 곱셈의 법칙도 이야기를 하지만 나눗셈의 법칙도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더해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꾸준한 지역들의 아파트 값은 실제로 오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만 보고 집을 가지는 것이 곧 손해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월세 살면서 고정비를 계속 지출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집값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매월 집세를 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앞서 말한 돈, 절약, 수익, 주거 이 4가지를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어도 아프면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집 팔아서 치료비 써야 되고요. 전세자금 빼서 생활비로 써야 돼요. 우리가 60대에 식스팩, 배 왕자 새기고 S라인 만드는 걸 목표로 건강관리 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관리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90세에도 스스로 힘으로 걷는 게 목표입니다. 90세에 스스로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50대, 60대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왔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하체 운동, 척추, 허리, 복근, 코어 운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함익병 선생님을 필두로 방송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비타민 사 먹을 돈으로 운동을 해라. 비타민 좀 유명한 건 한 달치가 5만 원도 하고 해요. 동네 헬스장 이용료는 어때요? 한 달에 34,900원 이럽니다. 신축 아파트 사는 분들이시면 커뮤니티에 다 헬스장 있잖아요. 10,000원 정도 내면 이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가끔 보면 비타민 맹신자들이 있습니다. 운동은 안 해도 난 영양제, 비타민 잘 챙겨 먹는 걸로 건강관리를 해 라고 하시는데, 비타민하고 영양제는 보조제일 뿐이에요. 실제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건 운동입니다. 몸을 직접 움직여야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꼭 시간 내서라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이 암 예방, 뇌나 심장질환 예방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일단 혼자 움직일 수 있어야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기초 체력이 중요한 겁니다. 60대 중반부터 못 걸어서 휠체어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 간병할 사람이 한 명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이 간병을 해도 간병하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못 해요. 돈을 못 벌어. 외부인을 쓰면 또 인건비 줘야 돼. 간병비. 힘들게 돈 벌고 저축한 거 의료비로 다 새 나간다. 그럼 건강만 하면 나머지는 다 없어도 되냐? 현금, 절약, 수익, 주거는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또 몸이 갈려 나간다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은퇴를 하고 쉴 수가 있겠어요. 고된 노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결국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모든 게 0이 된다. 제가 너무 최악의 경우만 이야기를 했나요? 그런데 너무 실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5가지를 잘 준비하면 각각의 항목이 최소 0만 아니게 준비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곱셈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 한 가지만 파고들어도 은퇴 후 삶의 난이도가 확 낮아진다. 걱정 없는 은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개선을 시키면 곱셈의 법칙으로 결과가 확 좋아진다. 너무 희망적이지 않나요? 현금, 절약, 수익, 주거, 건강. 일단 이 중에서 내가 가장 0에 가까운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시작점인 거예요. 그것부터 0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노력을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항목이 0이 아닌 이후부터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인생의 난이도가 확 낮아진다. 너무 쉬워져. 그러면 각 항목들을 0이 아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준비해서 하나씩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